안녕하세요. 네, 달구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눔 연수를 할 건데 제 주제는 교사 중심 재무설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재무설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사 중심이라고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재무설계가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있는데 그게 교사들이랑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이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수를 한 5번, 6번, 뭐 길면 7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연수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무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첫 번째 넣었고, 그 다음으로는 재무 영역별로, 재무 영역이 뭐 재무 설계뿐만 아니라 투자 설계도 있고 뭐 은퇴 설계도 있고 보험 설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제 나름대로 이걸 약간 수정 보완해서 만든 이 재무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있지 않습니까? 저축보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 공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그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들이 또 재무 설계를 사실 이 한 번 하면 완벽하게 안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2번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면 훨씬 더 재무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재무 설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거의 디자인 쪽으로는 완전 깡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거의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이런 저의 모습이 국률이 여겨지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면 저는 이제 도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재무설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글을 쓰면서 약간 자뻑 넣어서 자아자찬을 넣어서 얘기 드리면, 글을 딱 쓰는데 너무 제가 열심히 잘 적은 거예요. 잘 적었다기보다 진짜 열심히 적었어요. 적는다 한 뭐 대여섯 시간씩 걸렸는데 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적고 나니까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읽고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글에다가 그 글과 약간 관계없는 링크를 한 개 넣어봤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 재무 설계 현상 파악, 뭐 통계조사 이런 의미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분 정도가 조사에 응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런 또 통계 자료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모아놓은 거를 요참에 한번 대방출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 가게는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하시고 투자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으시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다양하죠. 물론 이 중에는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부부교사도 있고 부부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호봉도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뭐 50에서 100만원, 100에서 150만원, 이 두 개가 제일 많죠. 생각보다는 많이 못 모으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게는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나요? 지출하고 있나요? 참고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월급 기준이 아니고 연봉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월급 명세서에 꽂힌 돈보다 사실은 1년으로 쳐서 12로 나누면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각종 수당이 저 기준으로는 900 이상 되거든요.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12로 나누면 아무래도 8, 90만원 더 늘어나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성하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00에서 150만원 쓰는 분들이 제일 많고 기혼도 있는데 가게 전체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50에서 100만원도 많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진짜 알뜰하잖아요. 완전 알뜰해요. 제가 생각할 때. 녹화도 되고 녹화 혹시나 안 되고 있을까 잠깐 봤습니다. 이렇게 알뜰하신데 보잉? 왜 이거밖에 못 모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파봤더니 일단 미온 9에서 15호봉 신규에서부터 한 6년차, 7년차까지 보니까 100에서 150만원 쓰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100에서 150만원 50에서 100이 제일 많고 그 다음 100에서 150만원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얼마를 모을까 봤더니 100에서 150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50에서 100 그 다음입니다. 이게 9에서 15호봉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호봉이 12호봉의 경우 연봉을 연으로 월로 바꾸면 한 330에서 340 정도 받으십니다. 지출은 이렇게 아끼는데 모으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15에서 25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약간 더 쓰긴 하죠. 100에서 150 그래도 50에서 100 이런 순으로 많은데 저축은 거의 뭐 마찬가지예요. 100에서 150 50에서 100 이렇게 제일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온도 한번 살펴봤어요. 기온이 아니구나. 제가 미온만 넣어놨네요. 기온 넣으려고 했다가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일어난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분들이 그냥 제가 연봉을 12로 나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본인의 지출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근데 사실 1번이나 2번이랑 마찬가지로 본인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이 뭔가 선생님들이 재무 설계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본인이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약간 감으로 적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상관없이 제가 몇 분들이랑은 재무 설계를 해봤는데 이 몇몇 분들의 사례를 보면 맞다, 저 돈도 들어가지, 맞네 하면서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선 15호봉의 여교사 분이십니다. 미혼이시고요. 보시면 이제 고정지출이랑 변동지출로 나눠봤는데, 고정지출의 의미는 이제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계속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지출은 자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핸드폰, 인터넷 다 들어가시죠? 관리비, 가스비 들어가시죠? 급식비 당연히 들어가고, 기름값,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도 학교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기름값도 항상 5만원씩 무조건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놀러 가거나 이럴 때 기름값 더 들어가서 한 5만원 더 넣었어요. 이렇게 요건 변동에다가. 어쨌든 이 정도는 많이 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생활비 한 30만원 남은 돈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30만원 정해놓는 게 아니고 최대한 다른 거 꼭 필요한 거 쓰고 나서 남은 돈들로 하는데 최저 한 30 정도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상조가입비 5만원, 그리고 부모님 가족여행 등을 위한 형제들이랑 모은 5만원.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저축용 보험인 달달이 90만원씩 풀로 넣어주셨어요, 거의. 그리고 주택 청약도 20만원씩 넣고 계시고 합쳐서 180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15, 요것도 아마 175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지출 넘어가 볼게요. 변동지출 보면 쇼핑 10만원 한 달에 맞나요? 적죠? 별로 안 많죠? 기름값 5만원, 이것도 적죠? 합쳐서 190만원 쓰고 계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완전 알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190만 원이나 쓰고 있어요, 본인은. 아까 선생님들이 설문조사 했던 내용이랑 많이 다르죠. 그 다음 부부교사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은 다시 또 특별히 안 드릴게요. 한번 훑어보세요. 고정지출, 변동지출. 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이분들도 굉장히 알뜰한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알뜰한 분. 23호봉, 25봉. 두 분 합치면 뭐 연봉으로 따지면 한 8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8, 9천 정도? 그래서 요만큼 쓰고 계세요. 이렇게. 아직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관련된 대출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아마 곧 집을 구입하실 생각이신데 그런 잔금을 다 치르시면 그때 대출하시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늘어나겠죠. 한 적게는 5, 60에서 많게는 한 100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도 보면 이렇게 알뜰하신 분인데 이만큼 씁니다.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많죠? 적잖아요, 절대. 그리고 요거는 부부교사는 아니고 선생님이 19호봉 여자 선생님이시고 남편은 교사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이분들 역시 뭐 이렇게 과소비한다는 느낌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81만 원이나 쓰고 계세요. 제가 앞에 통계들이랑 이 사례들을 왜 보여드렸는지 이해되시죠? 네. 재무설계 첫 번째는 본인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스스로 이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한 개씩 한 개씩 뭔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많이 쓰고 계세요. 그 파악부터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설계는 이런 것들 같아요. 이렇게 뭐 음식,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어요. 켜켜이. 정리정돈이 한 개도 안 돼요. 이렇게 처음 돈 버는 순간부터 해서 오히려 그 전에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뭘 쓰고 하면 절대 이게 줄진 않습니다. 계속 늘기만 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본인이 컨트롤도 못해요. 그래서 재무설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출을 정리정돈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월급 받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봉 이런 차이는.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준 그 통계 자료에는 없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한 걸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정말 다양해요. 왜냐하면 사실 소비나 지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다양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정말 금액이 다양합니다. 뭐 다양한 거는 다양성을 추구하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그 지출을 본인이 통제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켜켜이 쌓여있는 것을 정리정돈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갖는 것. 그게 재무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출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이런 거 합쳐서 얼마치로 살아갈 거야. 그 이상은 나한테 손해를 주니까 그 이상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한 달에 얼마를 정확하게 지출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재무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 설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정리정돈이라고 그랬죠. 정리정돈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정리정돈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버려야지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우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를 합니다. 쭉 적어보면 생각보다 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 자유라든지 혹은 뭐 자산 축적을 위해서는 분명히 돈을 줄이거나 버려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가지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거 버릴 때도 이 어떤 걸 버릴지 본인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하나 더, 이 기준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통제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통제라는 게 단순히 내가 이만큼 쓰는구나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이렇게 강약 조절 같은 거죠. 이럴 때 또 돈을 더 넣고 싶으면 어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돈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여유 자금도 좀 놔두고, 여유 자금 가지고 나중에 뭐가 부족할 때 이렇게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정돈을 해 놓는 것,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무 설계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본인의 기준을 좀 정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재무 설계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돈 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최대한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할지를 잘 생각해야지. 재무 설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놔야지 자기의 지출을 보면서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랑 뭔가 맞지 않는데? 이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랑 크게 뭐 관련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 정리해보고,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삶에 맞춰서 영역별로 재무적 목표를 한번 수립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례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자신의 재무 상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카페 혹은 여기 유튜브 동영상 뭐 링크나 이런 데다가 이 첨부 파일을 한 개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았던 뭐 자기 기준 정하기랑 그리고 재무 상태 파악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틀, 아주 간단한 틀이지만 이 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 설명을 한번 듣고 나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지출은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뭐 완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변동 지출은 반대로 내가 충분히 변동 가능하고 내 의지랑 상관있고, 그러면서 이 금액 자체가 계속 잘 변하는 거. 그럼 고정 지출은 뭐 있어? 제일 공과금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대폰 요금도 사실은 애매하긴 하죠. 일단 여기 적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한번 적고 나면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정 지출 중에서 요거는 좀 줄일 수 있겠는데 하면 휴대폰 요금제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공과금, 휴대폰, 세금, 급식비, 식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외출해서 순간 기억이 안 나네. 외식비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외식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집에서 먹는 거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20, 30 정도는 나간다. 한 뭐 25. 근데
외식을 많이 할 때마다 식비가 한 4, 5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식비 중에서 아니 그냥 외식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한 15만원 여기다 적는 거 아니네. 여기 15만원 여기다가 25만원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이라도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금액과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분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재무 설계할 때 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옷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뭐 가방을 살 수도 있고 외식이니까 그쵸? 혹시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뭐 여행 나는 1년에 여행은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달달이 10만원씩 무조건 모은다 하는 사람은 고정 지출에다가 여행 적어놔도 됩니다. 10만원 이렇게 아닌데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기가 고정 지출로는 한 얼마 쓰는지 변동 지출로는 얼마 쓰는지에 대한 파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정돈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정하죠.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 첨부 파일 보면 내 삶의 의미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재무 영역별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일치되는 거 아니지만 요거에 빗대어서 뭐 나는 투자 및 노후 설계 나는 투자를 통해서 노후에 뭐 한 10억을 모으고 싶다. 근데 사실은 요 10억 모으고 싶다 이거 좀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죠. 뭐 5년 동안 뭐 한 1억 모으기 뭐 이런 것들 혹은 요즘에는 그 자본 축적보다는 캐시플로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란 말은 월급 받는 거 외에 현금 흐름 월 100만원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부동산 설계 5년 후에 몇 억짜리 한 5억 집 구입 이렇게만 적으면 사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그 중에서 대출은 얼마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직접 넣는 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보험 설계는 저 같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의 경우들을 최대한 방어하는 정도의 보험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적을 수 있겠고 그 기타로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말고 이렇게 적고 나면 여기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한번 쭉 세워보시는 거죠. 완벽하게 일치해도 되고 안 일치해도 되고 사실은 보통 재무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목표가 요겁니다. 요거는 약간 선언점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제 플랜이죠. 완전 요거는 진짜 플랜. 그래서 여기서 목표들을 몇 개씩 적고 해야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내 그 재무 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합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때그때 뭐 규칙이 막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분이랑 여러 차례 얘기해서 그 바꾼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안 끝납니다. 요거를 여러 번 겪고 해야지 자기 스스로 나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예산안도 짜고 그리고 예산안 짠 걸 가지고 실제로 실행했는데 또 반성해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이 계속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 보내드린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혹시나 뭐 너무 사생활이다 싶은 분들은 안 올리셔도 되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정도 선에서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카페 가자방에다 올려주시면 그거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면 이 방송, 이 영상 말고도 카페에서 얘기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